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얼마 전 2023년 4분기 D램 점유율 추이가 발표가 되었죠. 삼성전자는 전분기에 불안했던 점유율 격차를 완벽하게 지우고 45%를 마크하면서 명실상부 D램 지존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반면 2023년 4분기에는 삼성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SK하이닉스는 소폭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31%를 마크를 했고요. 마이크론은 3% 하락한 19%를 마크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보면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분기에 39%까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이제는 한물 간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자아냈던 삼성전자는 가동률 80%까지 급격하게 높이면서 잃었던 점유율을 일거에 되찾아오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스코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캐펙스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키움증권에서 발행되었던 리포트에 장표가 있습니다. D램 3대장의 웨이퍼 인풋 카파시티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2022년도까지 정리를 한 표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은 월 61만 장 수준이에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월간 35만 장 정도로 찍히고요. 마이크론은 36만 6천 장 정도가 됩니다. 2022년도에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에게 생산량에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2022년 3분기부터 이미 강력한 감산 국면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겼던 효과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삼성전자의 D램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에 비해서 대략 1.6에서 1.8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어나더 레벨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2023년 3분기에는 39%까지 점유율이 내려갔던 거냐? 그것은 바로 강도 높은 감산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감산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점유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23년 3분기까지는 굉장히 강도 높은 감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유율이 상당 부분 빼앗겼다라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로서는 이 점유율은 금방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2023년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D램 점유율이 증산과 감산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이 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D램 점유율이 증산과 감산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이유는 D램의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D램은 대체가 가능한 상품의 영역, 즉 커머디티의 성격을 띠는 반도체예요. 이 업체에서 생산량이 줄고 단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다른 업체로 공급선 변경이 가능한 범용 반도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영구석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덱에서 제공하는 어느 정도 픽스된 표준 설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간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서 감산을 심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객사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감산을 진행하게 되면 점유율을 빼앗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감산을 진행하면 반도체의 개당 단가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단가를 주면서 이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낮은 단가의 D램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업체로의 일시적인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커머디티 성격의 반도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2023년 3분기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지속되는 감산 기조 속에서 공장 가동률을 거의 60% 이하까지 하락시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2022년 3분기부터 강도 높은 감산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2022년 4분기
그리고 2023년 1분기까지는 웨이퍼 인풋에서 마이크론에게 역전을 허용하기까지 했어요. 굴욕이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무려 2023년 1분기까지 인위적 감산을 진행하지 않고 라인 조정 등 기술적 감산만을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이 나빠지긴 했지만 우리는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 개싸움 한번 가보자. 그 결과 2023년 1분기 삼성전자 D램의 점유율은 42.8%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감산을 진행했던 마이크론과 SK의 점유율은 내려갔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면서 감산을 미루고 있었던 삼성전자조차 D램의 가격 방어에 실패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우 다급하게, 매우 강도가 높게 2023년 1분기부터 감산 국면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D램의 가격이 악성재고로 인해서 안 그래도 낮은 상황인데 본인들이 감산을 하지 않으면 더 곤두박질을 쳐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감산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삼성전자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캐펙스 투자였어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캐펙스 투자를 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캐펙스 투자는 줄이지 않고 계속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노빠꾸 선언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삼성전자는 멈추지 않는 캐펙스 투자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다가오는 D램 상승 사이클에서 더욱 크게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SK하이닉스와 거의 붙는 상황까지 갔어요. 오차 범위까지 좁혀지는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변했어요. 급락하던 D램 가격이 안정을 되찾게 되고 HBM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D램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범용 D램의 고정 거래 가격도 견인 효과로 인해서 덩달아서 올라가는,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HBM 시장이 미쳤다 싶을 정도로 폭등을 하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범용 D램 시장도 꿈틀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감산을 멈추고 가동률을 서서히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점유율 경쟁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HBM의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HBM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SK하이닉스도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의 생산 역량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초에 1.6에서 1.8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인 증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본격적인 점유율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캐펙스의 차이는 곧 점유율의 차이로 귀결되는 D램 산업의 특성상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물량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하는 노빠꾸 기조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캐펙스 투자를 이어갔던 것에 대한 과실이 지금 점유율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 스코어 45.8이라고 하는 이 점유율 스코어가 삼성전자에게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스코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점유율에 숨겨져 있는 의무 때문에 그런데요. 삼성전자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코어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스코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D램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웠던 HBM, CXL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데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삼성전자에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역량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삼성전자의 기술 선도를 책임져 왔던 가장 큰 미천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D램과 낸드 플래시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현금 흐름, 이 캐시플로우 덕분에 파운드리 사업에 호기롭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어찌됐든 이 사업을 끌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D램과 낸드 플래시로부터는 엄청난 캐시플로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투자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D램 사업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기술의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3년도에 노박구 캐펙스 투자는 마중물의 크기를 키웠다라고 하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이 어둡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에 주목하고 싶어요. 결국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약 6년 동안 파운드리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갖은 노력을 다해왔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이번 스코어로 말미암아서 D램 원툴 회사다, 아니 좀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메모리 원툴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삼성전자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스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2024년 1분기까지는 적자다, 적자를 걱정해야 되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파운드리 때문이에요. 파운드리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까지의 파운드리 점유율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TSMC가 날아오르다 못해 성층권을 뚫고서 우주까지 뛰쳐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삼성전자 그래프 보십시오. 일정합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스코어가 2022년도까지라는 겁니다. 2023년도로 넘어가면 삼성 파운드리 실적은 처참합니다. 점유율이 11%까지 곤두박질을 쳤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9%까지 내려가기까지 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죠. 반면 TSMC의 점유율 얼마나 됐을까요? 60%를 뚫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염을 토하는 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엔비디아 때문이죠. RTX 30 시리즈 전량을 삼성 파운드리 팔라노에서 생산을 했었던 엔비디아는 웬일인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마.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RTX 40 시리즈부터 다시 TSMC와 결탁을 했고요. 그리고 A100과 H100의 약진과 함께 엔비디아 TSMC 연합은 더욱더 공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리드타임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H100 열풍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어요. 대체제가 마땅하지 않은 AI 가속기 시장을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죠. 그리고 전량을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TSMC가 점점 더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업체들까지 유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향의 팹리스 회사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TSMC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엑시노스까지 부진해졌어요. 이러한 시장의 상황들은 삼성 파운드리의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D램 사업이 흑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낸드 사업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메모리 사업은 흑자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적자를 계속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아직도 삼성전자 DS 부문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사업으로 밀었던 사업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면서 삼성 반도체 사업 구조 전반이 흔들리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빨리 자리를 잡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원툴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미래 메모리라고 불리는 HBM 시장에서 밀렸죠. SK 하이닉스에게 완벽하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체면을 정말로 박박 구기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다른 반도체 사업들이 AI의 과실을 따먹고 있을 때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홀로 하락이라고 하는 굴욕을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캐펙스 투자에 지속적으로 임했던 전략은 일단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적인 점유율 상승이 이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이 있다면 암도 있겠죠. D램 사업에서의 지위를 공고하게 다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차세대 메모리 사업에서 밀려서 1등이 아닌 추격자가 되어버렸죠. 미래 먹거리라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파운드리는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D램 점유율이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